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차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세 가지 유형을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는 꺾은 선형 차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먼저 보실게요. 전자제품, TV, 컴퓨터, 세탁기, 냉장고에 대해서 월별 실적 현황이 나와 있는 데이터표예요. 상단의 기준 제목이 하나의 속성 정보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죠. 월이라는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여기는 어때요? 제품이라는 속성 정보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준으로 기준값들이 세로 형태, 가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레이아웃일 때 보통 차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표 잡아서요. 삽입 탭을 가시면요. 가운데쯤에 차트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세로막대형, 꺾은 선형, 원형 이렇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유형이 맨 처음에 나열되어 있고요.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꺾은 선형을 클릭을 해볼게요. 얘랑 똑같고요.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아요. 표식이 있고 없고 차이고요. 자, 여기는 기본형이 일반적으로 추세, 그죠? 여기 추세를 보여준다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시간의 추세를 나와 있을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기본 형태의 유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있는 이 누적 꺾은 선형 전체와 비교해서 보여주는 형태이고요. 자, 이거는 백분율이에요. 백분율로 어떻게 변하는지 비율로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인다, 추세선이다 라고 하면 요 I와 요 I를 제일 많이 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완성도 있는 형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리를 드래그해서 잡고요. 이제 조금 내려와 볼게요. 선택해서 이렇게 크기를 해답지하고 비슷하게 늘려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편집을 하나하나씩 좀 해볼 건데요. 유형을 보시면 꺾은 선형 유형에서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제목이죠, 제목. 제목일 때 한 번 더 클릭을 하시게 되면 편집이 가능해요. 드래그해서 날릴 수도 있고요. 딜리트 키, 그리고 여기에 직접 가전, 판매, 실적 이렇게 치실 수도 있고, 요 안에 있는 이 제목 영역을 선택을 해서요. 위에 있는 셀 서식 반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식을 글자색 검정색 줄이고요. 진하게 이런 거 다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클릭을 우클릭으로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이 제목 유형 영역을 선택을 해서 우클릭을 했잖아요. 제목 서식, 끝에 서식이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는 이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옆으로 PPT처럼 튀어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채우기 클릭을 해서 단색을 넣어줄 거야 하면 제목, 배경이 색이 반영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칠하면 얘는 축 서식으로 자동으로 바뀌죠. 얘를 만약에 껐을 때요, 우클릭해서 축 서식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또 옆으로 떠요. 그래서 여기서 편집을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편집은 보통 최소값, 최대값 편집할 때 많이 쓰죠. 얘를 옆으로 500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 최대값이 500까지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범위를 수정할 때 보통 많이 쓰고요. 여기를 제일 많이 쓰지만 나는 여기서 셀 서식으로도 반영할 거야 라고 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축, 가로 항목 축에서도 동일하게 편집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나 있는 각각의 영역별로도 다 서식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뒤에 있는 이 눈금자 클릭하셔서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누르면 사라져요. 조금 더 깔끔하게 편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밖에 눌렀다가 차트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을 때 여기에 아이콘이 하나 뜨죠. 위에 있는 십자가 아이콘 선택을 해주시면 차트 요소인데요. 여기서 제가 데이터 레이블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꼭지점 표식에 실적이 직접 붙어서 나와요. 여기 있는 이 각각 월별, 제품별 실적이
꼭지에 붙어서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옆에 있는 축을 클릭해서 백스페이스로 지워버릴 수도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우클릭을 해볼게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라고 또 뜨죠. 클릭하셔서 요 안에 있는 데이터들 편집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 자, 여기 들어오셔서 단색 채우기, 내가 원하는 형태로 서식 작업 다 가능해요. 자, 이렇게 진하게도 가능해요. 그리고 테두리 칠할 수도 있어요. 선을 내가 넣어줄 거야 라고 하면 직접 색깔 표시를 테두리로 작업을 진하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너비, 선, 이런 식으로 편집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선을 선택을 해요.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와서 이렇게 페인트 통을 들어오면 선을 편집할래, 표식을 선택할래 이렇게 나와요. 선 기준으로 저는 실선에 원하는 컬러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너비를 더 두껍게 갈 수도 있고, 대시선 종류를 점선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머리 쪽에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이렇게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꼬리에다가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주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선을 완만하게 갈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 여기는 모두 실선으로 갈 거야 라고 하고요. 끝에 있는 요 끝에 한 번 더 클릭하면 딱 이 섹션만 범위가 잡히거든요. 여기만 제가 추세선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바꿔나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위로 올려서요. 표식을 들어갈게요. 표식 옵션에서 제가 기본 제공의 표시 형식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만 지금 바뀌었는데 다시 전체를 다 잡을게요. 선을 이렇게 잡아서 표식에 표식 옵션, 내가 원하는 형태의 삼각형으로 크기를 좀 키워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 표식에 대해서도 제가 선과 동일하게 테두리도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편집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차트가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직접 받아서 결과를 보고 받는 분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좋은 지표가 되긴 하지만, 이걸 보고 하시는 분들은, 만드시는 분들이죠. 시간과 노력을 어느 정도 좀 들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클릭해서 서식 작업 들어가셔서 한 땀 한 땀 다 편집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겠죠. 자, 여기서 옆으로 하나 더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을 하면 제가 이번에는요, 똑같은 데이터의 합계값을 나열했어요. 합계값. 범위를 잡아서요, 삽입에 들어가서 꺾은선형을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번에는 세로막대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세로막대형 처음에 있는 이 기본형은요, 그냥 단순하게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쭉쭉쭉 보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쭉쭉쭉 나열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자, 요거 말고요. 이번에는 삽입해서 옆에 있는 누적 세로막대형을 보여드릴게요. 옆에 있는 애는 이 누적 세로막대형을 백분율로 나타내요. 즉, 이 누적 세로막대형은요, 월별로 각각의 카테고리를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지 숫자의 비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거를 제가 옆으로 실습 공간에 가져와서 붙일게요. 이렇게 크기 조절을 좀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편집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 보이세요? 합계값이 있어요. 데이터에 제가 합계를 넣어서 이렇게 잡아서 지금 차트를 가지고 왔잖아요. 자, 누적 세로 막대형을 보시면 1월에 전체 조금 줄일게요. 1월의 전체 실적이요. 보시면 670인데요. 여기에 합계가 같이 있어요. 즉, 합계 670이 있고 각 카테고리별로 실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블로 측정돼서 나오는 거 이해되세요? 이거 지금 차트가 잘못된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편집을 해줄 거예요.
조금 전에 이 안에서 서식 작업을 하실 때에는 각각 내가 원하는 범위를 잡아서 우클릭, 요 서식 들어가 주세요 그랬죠. 끝에 있는 서식 붙어 있는 메뉴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서 편집을 했었는데, 얘는 지금 데이터예요.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합계라는 이 데이터를 빼버려야 돼요. 그럴 때에는 차트 클릭해 주시면 여기 상단에 메뉴가 나오거든요. 차트 디자인에 데이터를 선택해서 편집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그냥 합계 제거를 해서 확인 눌러 주시면 합계 범위가 제외돼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 TV, 컴퓨터, 세탁기, 냉장고의 표시, 비중이 합쳐져서 이게 합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670, 이게 670의 합계가 되는 거죠. 이해 괜찮으시죠?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편집은 앞서 꺾은 선형과 동일해요. 여기 선택해서 지워요. 가전, 판매, 실적 이렇게 치셔서 요 제목 영역 선택해서 요걸로도 다 편집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차트 영역 클릭해서 선택, 데이터 레이블 누르면 이렇게 각각 데이터 카테고리 범위마다 실적들이 나온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식 작업이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옆에 새로운 유형 또 보여드릴게요. 위로 올라갔을 때 똑같아요. 합계가 있는 전자제품 6월까지 상반기 실적 현황이고요. 자, 똑같이 잡을 거예요. 똑같이 잡을 건데 먼저 해답지 볼게요. 어때요? 혼합으로 쓴 거 이해되세요? 여기 있는 합계라는 데이터를 저는 꺾은 선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각각 TV, 컴퓨터, 세탁기, 냉장고를 세로 막대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혼합형인데요. 범위 잡아서 삽입 탭의 차트 영역에서 자, 이 형태로 바로 반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차트라고 쓰여져 있는 쭉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추천 차트라는 숨은 버튼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추천 차트 클릭을 해주시면 모든 차트에 들어가 볼게요. 전체 유형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 혼합은 맨 아래에 있다. 여기 맨 아래 선택을 해서 합계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갈게요. 클릭. 그리고 TV, 컴퓨터, 세탁기, 냉장고를 각각 묶은 세로막대형 기본값으로 선택을 할게요. 미리 보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특이사항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0부터 800까지 합계가 있기 때문에 합계가 포함된 가장 최대치의 범위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축은요, 사실상 합계 기준의 축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카테고리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오게 됩니다. 변별력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조축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보조축을 체크하게 되면요, 0부터 800의 합계의 축이 오른쪽으로 빠지게 돼요. 그리고 0부터 400까지 언저리에 있는 요 아이들, 카테고리별 요 차이들이 쫙 펴지면서 0부터 400이 늘어납니다. 하나의 축이 이렇게 합계축이 이동을 하고요. 0부터 400의 카테고리별 축이 쫙 늘어나면서 하나 더 생긴다라는 거고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꺾은 선형의 축은 이 합계축을 봐. 카테고리별 축은 여기를 봐가 되는 거예요. 확인을 누를게요. 확인을 눌렀을 때 자, 예시 나왔죠. 여기도 실습에다가 가지고 와볼게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늘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0부터 800이 있고 0부터 400이 있는데 차트는 뭐가 기준이야?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삽입 탭에 도형에 문자 도형을 하나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메뉴 카테고리별로 보는 축이야.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실 수 있고요. 자, 얘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똑같이 나왔죠. 자, 이번엔 이쪽에 와서 얘는 합계 축이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3차원 형식으로 나열되잖아요. 여기 선택해서 우클릭해서 역시 서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서식 들어갔을 때 여기서 색깔 넣어주시고 편집 많이 했잖아요. 테두리부터 선택해 주시는데 여기에 옆에 있는 이 효과를 보시면 3차원 서식이 또 있어요. 3차원 서식에서 내가 원하는 유형의 효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3차원의 효과를 또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서식에 대한 내용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표식도 표식 옵션에서 이런 식으로 크게 키워서 바꿔줄 수도 있겠죠. 여기를 또 옆에 가서 3차원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 형식도 바꿀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 유형 배워봤어요. 첫 번째 꺾은선형 기본으로 카테고리별 시간의 추이를 나타낼 수 있게 기본형 배워봤고요. 자, 합계를 넣었을 때 이렇게 전체 카테고리별 누적 세로 막대형을 통해서 각각 카테고리가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혼합 형태를 통해서 합계와 카테고리의 실적을 같이 구별해서 하나의 차트 안에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차트도 배워봤는데요. 꼭 복습하시고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그래도 좋은 자료,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 도전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